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제26회 불교 인권상 수상자로 원불교 정상덕 교무님이 선정됐습니다. 이웃 종교 단체에서 준 상이라 더 뜻깊은 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권 활동에 있어서는 종교의 구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정상덕 교무님은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창립하고 지난 30년간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애써오셨는데요. 오늘 그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 영산사무소장 정상덕 교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영산성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정상덕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제26회 불교 인권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소감이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인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이 일상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예. 그 교무님께서는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창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혹시 불교 인권위원회와 또 인연이 있었나요? 불교인권위원회 인연은 이제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거든요.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20주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불교 인권위원회 창립할 때가 2003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창립은 계기가 2002년도 겨울에 효순이 미선이가 미국 장갑차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정말 기성세대로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5개 종단인데 두 번째 10일 단식에 진관 스님이 하셨고 세 번째 10일 단식을 제가 이어서 바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불교인권위원회와 처음으로 그때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겨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원불교 인권단체는 없었고 그렇죠. 이웃 종교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제 교무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예.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제 인권위원장이었던 이경우 변호사님이나 등등 선후배들이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마침 그 단식 10일짜리 단식의 계기가 돼서 10일 단식을 풀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찬스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교무님의 이번 제26회 불교 인권상 수상은 어쩌면 이웃 종교 단체에서 준 상이라 더 뜻깊은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이는 이제 인권 활동에 있어서는 종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인권 활동하시면서 이웃 종교인 분들도 참 많이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론상 진리의 시대의 언어가 뭐냐, 그러면 보편적 시대 정신이 뭐냐, 그런 단어가 뭐냐 할 때 인권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보편적인 언어와 목표예요. 그다음에 평화도 누구나 함께 자리타의 정신으로 공생공양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목표가 평화거든요. 네. 그러면 인권이나 평화라는 이름 앞에 종교는 반드시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 목표를 가지면 종교는 하나의 목표로 가는 사다리가 될지언정 종교가 그걸 앞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인권운동, 평화운동에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를 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기독교인권위원회가 늘 하나로 만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이론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해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천지 만물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차별받지 않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예. 세상이겠죠. 이제 예. 원불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교우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예. 그 이제 교무님의 지난 30년간의 인권 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인권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인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 최초로 세계인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쓰기 시작한 지가 휴먼 라이트를 쓰기 시작한 지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피폐, 전쟁 고아, 전쟁의 건물이 무너진 집이 없는 상태, 이 인간은 완전히 인간이 절망을 했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인간의 자살이 드러나고 인간의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인간에 어떻게 희망을 줄까? 인간에 어떻게 용기를 줄까? 이것들이 세계 지식인들이 만나서 인간의 본래 마음을 끌어올리자. 그것이 찾아낸 것이 휴먼 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기본권이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인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 용기를 내서 힘차게 살자. 이게 이제 인권의 출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70년 전에 이랬지만 그 전에도 모든 성인들이 인간을 존중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불교는 아유불성, 내가 부처님이다. 최고의 인권이죠. 네. 내가 하나님이 실체다. 내가 소우주다. 이렇게 해서 인권에 정말 클라이막스를 올린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서 생활 속에서 써먹냐 문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차별받는 조항을 찾아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차별을 관통해서 뚫어버려야 돼요. 예. 차별받는 것을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사형제 폐지운동이라든가 가난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활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 이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깨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원불인권위원회가 할 일이 참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참 살떨리는 일입니다. 네. 예. 이제 교무님께서 지난 30년간 예. 인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예. 그 시대를 따라 인권 활동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간에 좀 지난 30년간을 좀 간략하게 좀 돌아보신다면요. 예, 원불인권위원회가 그 전에 이제 그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사형제 폐지운동, 양심수 석방운동,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구체적이지만 들어가서 했거든요.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네. 통일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환경운동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인간성 회복운동. 그러니까 인간이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방법을 인간에 가르쳐줘야 돼요. 공생하는 방법을 인간에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인권위원회에서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고 실천 강령을 내놓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런 것들이 30년간 꾸준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그렇죠. 인권운동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예. 그 혹시 지난 시간들 동안에 가장 예.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큰 좀 네. 성과로 좀 기억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인권이 정치 저항운동이라든가 그 국가 저항 세력과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로만 인권이 해석되지 않거든요. 인권이 생활에서 인권이 살아나야 되고 인권이 내 삶에서 되돌아지는 세대가 바라는데 제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눈물겨운 하나는 우리 교도님이 30년 전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일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일인데 정말 그것을 못 풀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쫓아서 계속 가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지금도 미해결로 남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접하고 나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상을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결국 못 풀었는데 지금도 과제예요. 그런데 그때 정부 권력, 유정자들에게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내가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못 풀었는데 이제 과제예요. 제가 죽기 전까지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죠. 이제 그것을 좀 풀어주고 싶은 것이 가장 지금도 아련하게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지들이. 네. 그래서 군화에서 억울하게 죽은 탈핵으로 죽은 사람들을 자살로 위장된 거. 그다음에 사건으로 죽었는데 자기 실수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을 풀어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연불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인권센터 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위원회 위원이에요, 제가. 네.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젊은이들을 다시 부활시키자. 자살한 사건으로 포장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당한 죽음으로 보상받자. 그래서 국립묘지 묘치게 하자. 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머니들을 만나고 어머니들과 제사 지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참 가슴에 남아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오랫동안 했고 그 사건은 제가 영산에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고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서 그 일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전 그것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와요. 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예. 차별받고 자기 죽음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네. 정치 권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이거를 많이 찾아주려고 했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네. 과거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 참 중요하고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시대가 계속 밝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시대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런 것도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억울한 게 많고요. 찾아보니까 전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독재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희생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주는 거, 그것이 직장에서도 있었고요. 그것이 마을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도 많아 있었어요. 군에서도 있었고, 경찰에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가야 진정한 미래가 열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키워드, 그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풀면 풀려요. 네. 인권이라는 이름은 평등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네. 인권이라는 이름은 존중이거든요. 이 존중과 평등의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과거를 뒤져서 다시 풀면 그 열쇠가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우리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권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과거에 억울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까지도 그렇죠. 인권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과거의 그렇습니다.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는 아니죠. 인권이란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좀 어려움도 많지 않으셨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서럽게 그 목숨을 잃었던 사건들,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풀어주는 과정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도 이제 경찰로부터 감시도 받고, 정권으로부터 어떤 탄압도 받고, 또 몸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옳은 정의를 얘기했다 해서 재판도 받고, 개인적으로는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하는 일이고 평화를 사랑하면 그 과정은 촉진제가 됐고 촉매자 역할을 했지 그것이 억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걸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풀이하면 지금 지나가서 그러지 참 그때는 참 긴장되고 그때는 좀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랬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권운동이 너무 많이 소유돼 있고 또 냉대받았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국에서도 그 정치적인 해석하지 말고 인권운동을 많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담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대중화시켜줘야 하거든요, 이거를. 그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아마 진보란 이름으로 치고 뭐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냐 치고 뭐 거기에 뭐 누구 정치인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잡념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을 더럽혀요. 네. 그래서 않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은. 예. 인권이라는 그렇게 더치한 게임이 아니에요. 네. 아주 아름다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짜증났어요. 예. 그 대종사님께서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가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당당히 해내는 그런 또 활동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제 오늘날의 좀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그렇습니다. 최근 그 우리 사회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 4대 종단 합동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교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에서 다른 건 다 동의가 됐는데 다른 것은 합의, 진보, 보수,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됐는데 거기 차별금지법에 이제 동성애자 문제 그렇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도 다 됐는데 거기가 그것도 동성애자 문제하고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냐 교권을 주장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예. 그러나 동성애자 문제는 종교적 언어, 종교의 복음화된 해석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동성애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의 힘으로 빌려볼 수도 있고 의학의 힘으로 빌려보면 또 사상적 시각으로 빌려보면 그거는 병도 아니고 그건 어떤 이상하게 봐야 될 왜곡될 시각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연의 현상처럼 우리가 감춰놨던 팩트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성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성적 차원이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자기 취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성과 동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 무성애자도 있어요. 성적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만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억압되고 무지한 해석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해석이에요, 인간들이. 예. 이것 때문에 빨리 고쳐서 차별을 없애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지한 해석으로 이거를 못 어겨한다? 인간이 죄악의 길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당장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이든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세상을 같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죠. 학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도로를 활보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취직하는데 차별 없게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차별금지법을 빨리 해서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도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다. 내가 학벌이 좀 얕다. 내가 취직을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본권을 모든 형태로든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빨리 우리 사회가 더 통과를 시켜야 될 법입니다. 예. 그 교무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명확한 그런 이해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생각했고 남자와 여자만 존중했던 그런 성에 대한 생각이 참 무지하고 억압했던 역사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불교 이제 교무님들 스승님들 많은 어르신들의 그런 보수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나는 보수적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쓰고 싶다면 몰라서 그래요. 의학을 믿어야 됩니다. 네. 의학자들의 그 실험과 의학자들이 그 통계, 의학자들의 그 현장을 그대로 믿어주면 그런 문제가 바로 풀려버려요. 예. 과학자들의 실험, 과학자들의 그 발견을 우리가 존중해주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풀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고를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 이런 걸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있는 현상, 시대 트렌드로 읽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사실은 보수, 진보 아주 쓸데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이냐 거짓으로 자꾸 봐야 돼요. 사실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무지냐 지혜냐의 문제예요. 응? 보수, 진보라는 말에 뒤에 숨어서 안 돼요. 네. 어? 내가 무지하구나를 깨달아서 깜짝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식한 그걸 숨기고 있어요. 보수라는 속에. 예. 진보라는 언어 속에 자기가 숨어가지고 편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지혜를 밝히려고 종교를 갖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혜가 왜 얻어졌는가? 지혜가 얻어진 건 뭡니까? 내가 한 것에 고집하는 순간에 이미 지혜는 얻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맞다!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지혜는 얻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혜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보수, 진보, 여야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인권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인권은 그런 단어에 뒤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인권은 팩트고 시대 실상황이에요. 예. 우리 원불교는 시대화 종교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만큼 이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그 대화하고 시대를 또 선도해내고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인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만물에 감사하고 보훈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또 이웃 종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저는 어찌 복이 있어가지고 인권이라는 평안 이름으로 어떤 학문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참 미안하고 감사하죠. 그다음에 원불교 인권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쓰게 되면 연구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거기서 제가 놀랍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구에 살던 우리들 지금까지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인권, 휴먼 라이트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시대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은 1910년부터 세상은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지 않았어요. 천하 만물이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다. 예. 그 어떠한 식물, 동물,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 일체 생명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조금 앞서가긴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광물이 됐든 무기물이 됐든 인간이든 동급입니다. 그거를 똑같이 주장하는 시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장해야 돼요. 이게 원불교인들 사명이에요. 원불교 인권은 일체 생명권으로 바뀝니다. 네, 이게 소태산이 제시해준 인권의 클라이막스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걸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것으로 원불교 인권 해석하면요, 코로나 시대가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서프라이즈 세계를 우리가 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오기를 정말 바라고 저도 끊임없이 거기다 글을 쓰고 있고 거기다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동료들을 찾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불교의 일원상의 진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교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모든 우리 종교인들이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부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교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제가 급하게 해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교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제26회 불교 인권상을 수상하신 원불교 영산사무소장 정상덕 교무님이었습니다.